네, 1월 마지막 날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유성 복합터미널 편 공개됐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있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통해서 터미널 내부 모습 관찰과 터미널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고속 노선 철수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약처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시피 동부고속이 동서울 강릉고속 노선에서 철수합니다. 정규차 기준으로 프리미엄 3차례만 동부고속이 운행하고 나머지 6차례를 중앙고속이 맡았는데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중앙고속 우등 6차례만 남게 되고 기존에는 없었던 시간이 생기거나 아예 없어지는 시간대가 생기고 간격도 불일정하게 바뀐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이 노선 양양군 동산해수욕장 경유를 하는 식으로 직행면허로 전환해서 운행하려고 했는데 운행사 협의 지연 및 사용 준비 기간 필요를 이유로 4월 13일까지 연기됐죠. 4월 13일까지 2달 정도를 앞두고 동부고속이 먼저 빠지게 됐습니다. 동서울 강릉시외 개통과 비교해봤을 때 배차량이 많이 적었던 노선에 해당하기도 했고 강릉선 KTX와 비교해봤을 때도 힘은 약했던 노선인데 이제 남은 건 중앙고속의 의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앙고속도 해를 거듭하면서 동서울 노선을 줄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광주, 광양, 정읍, 창원, 진주 노선 접었고 이제 남은 건 강릉을 제외하면 부산 노포나 부산 사상, 대전 복합, 동대구, 전주 정도밖에 없는데 그나마 강릉이 6차례 나오지만 나머지는 이보다 적기도 하고 대전 복합이나 동대구, 전주 노선은 동양고속 비중이 많은 편이기도 하죠. 고속사의 강원도 노선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걸 메인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서울 경부 강릉 노선만 생각해봐도 배차 간격이 가늠되죠. 다만 승무사원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들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부고속이 2023년에 이것 때문에 서울 경부 출발 몇몇 노선 배차가 일그러진 현상도 나타나기도 했던 걸 생각하면 서울 경부 노선이라고 배차 형태가 장기간 현상 유지될 수 있을지도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 중 안양 광주 간을 운행하는 계통이 있죠. 수원 광주 노선의 연장판이기도 한데 다가오는 설 연휴 특송 기간 중에만 수원을 경유하지 않고 운행합니다. 하행은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상행은 17일과 18일만 직통으로 운행합니다. 등급은 프리미엄 버스가 아니라 우등으로 배치되고 평상시 안양 광주 간에 정규차가 배차되는 시간대와는 반대 시간대에 출발하는 차량편이 있으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시흥 신천동 산미시장에서부터 수원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8851번 시외버스가 이번 달 중 감차를 인가받았습니다. 본래 세대 배치해서 14회까지 운행하는 노선인데 2대로 감차하고 오는 2월 4일부터 9차례만 운행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해 중에도 감차됐고 구터미널 산미시장 구간 단축이 2024년에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앞으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행 구간이 시외버스 치곤 좀 많이 짧은 데다가 광역버스로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것 같은데 현관 전환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전동열차와 관련해서 다원시스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포스코 ENC가 최근 현대로템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 ENC와 현대로템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철도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1월 31일 시작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닥 잡았습니다. 앞서 포스코 ENC는 전동열차 납품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다원시스가 그동안 신안산선 전동열차를 안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다원시스는 신안산선뿐만 아니라 ITX 마음도 물론이고 서울교통공사의 다른 노선의 경우에도 라인이 한창 지연됐다 보니까 4호선의 직교류 경용 마지막 편성 제작 완료와 도입까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때 라인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는데 차량 생산 과정과 관련해서 다원시스의 사업 능력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해선 전동열차 이슈, 이번에 또 연결기입니다. 지난해 10월 객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중간 연결기가 파손되면서 공차 회송하던 열차의 객차가 분리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죠. 철도노조는 연결기 파손 건이 지난 10월뿐만 아니라 6월 30일에도 파손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12월 4일에 열린 자문회의 결과 가감속 등 급격한 충격으로 인한 피로 파기로 파손됐다고 코레일이 밝혔고 다원시스 전동열차 10개 편성의 하자 처리가 시작됐습니다.
당초에는 국산 제품을 선정해서 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토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다워시스산 전동차 중간 연결기 부위에 설치할 때 국산품이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최종 선정된 것은 중국 CRRC 산하 기업인 SRI산 제품입니다. SRI산 제품은 우진산전산 코레일 전동 열차에도 장착됐는데 결함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철도 업계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국산 부품을 사용하면서 유지보수 비용을 적게 들이고 일회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SRI산 연결기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면서 SRI 측에서 서해선 전동차 연결기 부위와 정확하게 호환되고 빠른 기간 내 공급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미 타전동차에 납품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별도 제작자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8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한 주간의 소식들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 구간 에피소드는 2월부터 조금씩 올라가는데 새로운 지역을 포함한 구간도 예정되고 있으니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연휴를 앞두고 인천공항, 김포공항, 원주 에피소드도 공개됩니다. 일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